안녕하세요. 차 만드는 공대생 채널의 차 만들었던 공대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후륜 너클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설계는 제가 17년도에 KSA 포뮬러를 참가했던 그 설계와 동일하며 지오메트리는 동일한데 간섭 문제만 조금 개선한 그런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양산차에서는 리어 너클이라고 안 부르고 캐리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도 의미는 통용되니까 저는 설계 편의상 리어 너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리어 너클을 구체적으로 형상하기 이전에 선의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참조 요소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리어 너클도 전륜에 들어가는 너클과 마찬가지로 학부생 수준에서는 너클은 A는 뭐 B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제 설계도 개선의 여지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 능력으로는 부족하고 현업에 계시는 좀 전문가가 동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도움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전문가분이 섭외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너클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렸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빡 그리는 것이 아니라 뭐 휠, 아니면은 베어링, 디스크, 캘리퍼 이런 부품들이 조화롭게 배치가 된 다음에 너클하고 같이 설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클만 따로 설계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부품들의 배치에 따라서 너클도 같이 설계가 되게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영상을 편을 나누기 때문에 17년도 너클을 그냥 베껴서 이렇게 카티아로 그리는 것이지만은 실제로 작업이 진행될 때는 너클만 단독적으로 이렇게 설계할 수 없다는 점은 사전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원은 허브가 관통되는 부분의 원이며 상단의 피벗 포인트, 하단의 피벗 포인트 이렇게 고정되는 부분들을 조금 대략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서 선을 배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17년도 포뮬러 같은 경우에는 후륜 같은 경우에는 푸시로드 방식의 서스펜션을 사용했는데 상단의 피벗 포인트의 위치에 따라서 그 푸시 로드하고 어퍼암하고 간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셈블리가 모두 완료되었을 때 이 부분도 고려하셔가지고 나중에 간섭이 있다면 수정하거나 개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어암하고 너클의 톨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링크가 결합되는 부분을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앤드 베어링은 8 사이즈 사용했고 상단 하단에 6mm짜리 서페이서 이용해서 결합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클의 최하단도 길이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참고로 저 두 포인트가 멀면 멀수록 베어링에서 유격이 생겨도 같은 거리의 유격이 생겨도 멀면 멀수록 각도 변이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 유격을 조금 더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후륜 너클 같은 경우에는 조향을 안 하기 때문에 캐스터각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설계상으로 보면은 역캐스터가 들어가 있는데 후륜 같은 경우에는 조향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크러브 반경 같은 경우에는 급제동이나 급가속 할 때 타이어에서 너클의 그 자전을 하는 그런 힘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스크러브 반경은 어느 정도 고려해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클의 형상이 대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클의 외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진행이 되었고 이제 너클 안쪽에 경량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상에서 지금 스케치가 너무 복잡해서 선을 그었을 때 자동으로 구속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속을 받고 싶지 않으시면은
Shift 누르면은 모든 구속이 풀리기 때문에 스케치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Shift 누르면은 걸렸던 구속이 풀리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클 상단도 경량화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이용해서 패드 툴 사용했고 형상을 구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어링이 삽입되는 부분을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툴은 포켓 툴 이용할 것이며 동일한 스케치 이용해서 동일한 규격 베어링 들어가는 것을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클의 좀 전체적인 경량화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이상적인 설계는 아니지만은 17년도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경량화를 진행했기 때문에 설계 또한 그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상에서 수직 수평을 지우는 이유는 이전에 패드를 수정하게 되면은 지금 수직이 걸려있기 때문에 포켓, 경량하는 부분이 구속면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패드 툴에서 자유자재로 수정을 하여도 그 다음 작업 트리인 경량화까지 자유롭게 따라올 수 있도록 구속을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은 오로지 일치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류가 났는데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 또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사례, 스케치가 열려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상으로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툴 들어간 다음에 맨 밑에 스케치 애널라이즈 들어가면은 스케치가 열려있는 구간을 표시해 주게 됩니다. 이 부분을 찾아서 다듬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케치 밖으로 나가서 포켓 툴로 경량화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볼트는 8 사이즈를 사용했으나 개선의 여지는 분명히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6 사이즈 볼트까지 사용해도 경량화에 도움이 되니까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설계가 동반되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포켓 툴 이용해서 볼트가 관통하는 부분을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삭 가공을 진행하게 되면은 안쪽은 각지게 구현할 수 없습니다. 가공 현실성이나 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필렛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피부 포인트는 브래킷과 너클 본체 투피스로 제작이 됩니다. 그 부분을 원활하게 구현해 주기 위해서 평면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평면 이용해서 형상을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피벗 포인트를 결합해주는 브래킷을 수직으로 결합하지 않는 이유는 SLA 서스펜션 구조를 고려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어퍼암이 약간 기울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수직으로 결합하게 되면은 스페리컬 베어링 요동 한계 각도를 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클 상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도를 줘서 스페리컬 베어링 요동 각도 안쪽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설계 같은 경우에는 어셈블리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실제로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도 어셈블리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피벗 포인트를 미리 정해놓고 상단에 피벗 포인트가 걸리는 브래킷을 구속 조건을 맞추어서 구속을 한 다음에 그 위치에 따라서 형상을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편하고 정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클은 단품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품입니다. 업라이트에 속해 있는 부품들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너클의 설계도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클과 너클 상단의 피벗 포인트를 결합해주는 브래킷, 이 두 가지 부품을 결합할 수 있는 볼트 체결 구간을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에는 전륜하고 후륜의 상단 피벗 포인트 브래킷을 다르게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니까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설계가 이루어졌었고, 이왕이면은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에는 전륜과 후륜의 너클 상단 피벗 포인트 브래킷을 모두 공용화했습니다. 여담이지만은 너클과 그 브래킷 사이에 서페이서를 넣어서 캠버를 조절하게 되는데, 너트를 잡아줄 수 있는 구조로 구현해 놓으면은 정비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참고로 제가 제작한 19년도 포뮬러 같은 경우에는 너트를 잡아줄 수 있는 형상으로 브래킷이 구현이 되었기 때문에 정비성이 매우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블로그 들어가서 형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너트와 볼트가 완벽하게 결합이 되려면은 서로 평행한 면에서 결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너클의 바깥쪽 면도 동일한 각도로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켓 툴 이용해서 형상을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삭 가공 같은 경우에는 엔드밀로 가공을 하게 되는데, 가공의 현실성을 고려해서 필렛 값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캘리퍼 브라켓을 잡아줄 수 있는 고정부를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너클 단품에서 그리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며, 디스크와 캘리퍼의 간섭을 모두 확인한 다음에 위치가 정해졌으면은 어셈블리 상태에서 그리게 됩니다. 현재 영상에서는 너클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기 위해서 그냥 소수 셋째점까지 구속을 잡아주는데,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브레이크의 위치가 먼저 정해지는 것이 우선이고, 해당 볼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셈블리 상태에서 그 홀 위치와 일치시켜서 구현해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러 번 언급한 것 같지만은 또 언급하면은, 너클 같은 경우에는 너클 단품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합된 부품을 이어주는 수단, 그러니까 너클 하나 그리고 허브 그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그리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구조물까지 모두 구현을 완료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디스크와 브레이크 캘리퍼 패드의 간섭을 없애기 위하여 구조물을 하나 더 구현해 주겠습니다. 이 형상은 그냥 서페이서를 별도로 제작해서 같이 결합해도 되는 부분이지만은, 어차피 베어링 삽입부가 툭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원 모재의 크기를 생각하게 된다면은 결삭가공으로 진행해도 가공비가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엔드밀로 절삭 가공이 될 수 있도록 필렛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엔드밀 같은 경우에는 각진 부분을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렛을 지정하여 가공 현실성도 높이고 강도도 확보하는 그런 설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클 본체가 모두 구현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델링이 완료됐으니까는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 피벗 포인트와 캔버스 서페이스까지 모두 어셈블리 해주는 그런 형상으로 어셈블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캔버스 서페이서나 아니면 상단 피벗 포인트를 걸어주는 브래킷 설계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너클 영상, 그러니까 너클 전륜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셈블리 작업창을 켰으면 기준점이 되는 부품 하나를 선정하여서 픽스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부품이 흐트러졌을 때 원점을 찾기 힘들어서 픽스를 하나 해놓으면 나중에 업데이트를 눌렀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업데이트 단축키는 컨트롤 U이며 구속 조건을 모두 지정해주고 그 구속 위치에 부품이 결합될 때 저는 컨트롤 U 업데이트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상과 같이 너클 본체, 상단 피벗 포인트에 걸리는 브래킷, 그 다음에 캔버스 서페이서까지 모두 어셈블리 해보았습니다. 사실 너클이 영상 한 편에 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품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품하고 같이 설계가 진행이 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한 영상에 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생략된 부분이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